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 지연아, 절대 그 술 마시지 마. 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고 몰래 술잔을 바꾼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초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지연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한식당에 왔습니다. 오늘은 상훈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날이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민수는 이제 16살이 되어 키도 제법 컸고 13살인 수아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지연과 상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부모를 꼭 닮아서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했습니다. 상훈의 동생 미라도 함께 했어요. 35살인 미라는 지연보다 3살 어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훈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미라의 독립할 계획도 미뤄지고 있었어요. 식당은 평일 저녁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가족 5명이 앉기에 적당한 크기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메뉴를 고르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자, 뭘 시킬까? 오늘은 아빠가 쏘는 거니까 맛있는 걸로 골라. 상훈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갈비탕 먹고 싶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메뉴를 원한다고 했죠. 지연은 가족들이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라만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가끔씩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오빠와 결혼한 지연을 처음부터 그리 반겨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5남매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새 가족이 생기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아가 태어난 후에는 조카들을 무척 아껴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거 마셔보자. 미라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술병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는 걸 보니 값비싼 술인 것 같았어요. 상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평범한 외식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특별하잖아. 요즘 오빠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해. 미라는 사장에게 잔을 달라고 부탁한 후 능숙하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에 부어지는 모습을 보니 소주나 청주 같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미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술자리를 만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지연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가족 화합을 강조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미라 씨, 저는 술 잘 못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실제로 지연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체질상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에이, 조금만요, 언니. 가족끼리 건배 한번 하자고요. 오빠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해야죠. 미라는 지연의 거절에도 계속해서 술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미묘하게 몸을 움직여 지연의 잔 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 순간이라 지연은 확실히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미라가 자신의 잔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작은 무언가를 하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떨어뜨리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꼭 이 술을 마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우는 아내가 술을 마시기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동생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동생의 배려가 고마웠던 것 같았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야. 미라 말대로 가족끼리 건배 한번 하자. 요즘 우리 가족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잖아. 상훈의 말에 지연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자꾸 반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수와 수아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는 고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예민한 아이라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그 술 어디서 났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지연은 아들의 예민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줬어. 좋은 거라고 하더라. 미라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술을 따랐습니다. 지연은 미라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고민했어요.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바로 그때 멀리 있는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지연의 전 남편인 도연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지연도 가볍게 인사를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가가서 인사하기가 어색했어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언니, 왜 그래요? 건배 안 하시게요? 미라가 지연이 딴 곳을 보고 있는 걸 보며 재촉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건배하죠. 지연이 잔을 들어 올렸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술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상훈이 환하게 웃으며 먼저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건배를 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나가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지연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언니, 빨리 마셔요. 미라가 다시 재촉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강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입술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지연이 술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지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어요. 가족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그 술 마시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내가 지금 같은 식당에 있는데 방금 그 여자가 너 잔에 뭔가 넣는 걸 봤어. 절대 마시면 안 돼. 도연의 말에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확실해.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너 잔에 털어넣더라. 지연아,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고 테이블로 돌아온 지연은 미라를 바라봤어요. 미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연이 핑계를 대며 다시 자리를 떴어요. 미라의 얼굴에 실망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연은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정말 확실한 거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지연아, 그 여자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 도연의 경고에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그 술은 마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테이블로 돌아가면서 지연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도연의 경고를 받은 지연은 테이블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미라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미라가 자신의 술에 뭔가를 넣었을까요? 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속이 좀 메스꺼워서요. 지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술잔을 유심히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술은 나중에 마시시고 일단 물부터 드세요. 미라가 물잔을 지연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상훈이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아? 집에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던 것 뿐이에요. 지연은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도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끼리 건배라도 하자. 언니는 나중에 기분 좋아지면 합류하시고. 미라가 제안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그런 고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고모, 왜 그렇게 술을 마시라고 하세요? 엄마가 술 못 마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16살 민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지연은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가끔은 가족끼리 분위기도 내야지. 어른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 미라의 대답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고모의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야,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상훈이 동생의 과한 반응에 의아해했어요. 평소 조카들을 무척 아껴하던 미라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빠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 미라가 서둘러 사과했지만 지연은 그런 미라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불안감과 초조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고모가 이상해요. 평소랑 다르게 말해요. 13살 수아도 고모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딸을 안심시키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고모가 좀 피곤하신가 봐. 하지만 지연 자신도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도연의 경고와 아이들의 직감, 그리고 미라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술 한 모금도 안 드실 거예요? 미라가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마시죠. 지연의 단호한 거절에 미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실망을 넘어서 뭔가 다른 감정, 분노에 가까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제가 언니 목까지 마실게요. 미라가 갑자기 지연의 술잔을 자신 쪽으로 당기며 말했어요. 그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미라야, 그냥 두면 되잖아. 왜 굳이? 상훈이 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지연의 잔을 들어 올려 입에 가져다 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서둘러 마시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잠깐. 지연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라가 술을 마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라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취하는 것 같았고 눈빛도 흐릿해졌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동생이 술을 꽤 마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취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지러워. 미라가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어요.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정말로 그 술에 뭔가가 들어있었다면 미라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스스로 마신 셈이었거든요. 미라 씨,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라를 동정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이 자업자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술이 독한가 봐. 미라가 힘겹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고모가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러네. 미라야, 정말 괜찮겠어? 상훈이 동생을 부축하려 했지만 미라는 거절했어요. 오빠, 집에 가고 싶어? 미라의 말에 상훈은 식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동생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상훈이 서둘러 계산을 하는 동안 지연은 미라를 지켜봤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어지러워하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지연은 도연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먼저 나간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라는 계속해서 비틀거렸어요. 상훈이 부축해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연이 다시 제안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미라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혹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라를 방에 눕힌 후 상우는 지연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오늘 미라가 좀 이상했지? 평소답지 않게 술을 권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의 경고를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계획이라니? 무슨 소리야? 혹시 그 술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연의 말에 상훈이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라가 왜 그런 짓을 해?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 술을 안 권하던 미라 씨가 갑자기. 상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실제로 오늘 동생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때 미라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미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오빠, 머리가 너무 아파. 미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미라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라야, 정말 병원에 가자. 이상해. 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라는 계속 거절했어요. 아니야. 그냥 자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계속해서 괴로워했어요.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미라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심으로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의 이상한 행동과 그 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도연이 목격했다는 그 장면이 정말이었다면 미라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스스로 마신 셈이었거든요. 미라는 그날 이후로 거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었어요.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식사 때도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미라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고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수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 마음에도 고모의 상태가 신경 쓰였나 봅니다. 그런가 봐.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지연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라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숨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아침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도 관찰력이 좋은 아이였지만 요즘은 특히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고모 얘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민수의 말에 지연은 더욱 주의 깊게 들었어요. 혹시 도연이 목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떤 걸 봤는데? 며칠 전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고모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증언이 중요할 수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뭘 하고 계셨는데 작은 병 같은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다른 그릇에 부으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미라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그냥 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모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그런 걸 느꼈다는 건 정말로 미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민수야, 그 일을 아빠한테 얘기했어? 아직 안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민수의 말에 지연은 아들이 얼마나 신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혼자 고민할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얘기야. 아빠한테 말씀드리자. 그때 상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요즘 상훈은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지만 가족 일에는 여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 잠깐만요. 민수가 할 말이 있대요. 지연이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상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무슨 얘기야? 아빠, 며칠 전에 고모가 부엌에서 이상한 걸 하는 걸 봤어요. 민수가 자신이 목격한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상훈은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확실한 거야? 네,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고모가 그때 저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다고? 다음 날부터 고모가 저한테 말을 별로 안 하셨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민수의 말에 상우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증언이었거든요. 수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수아야, 너도?
고모가 엄마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뭔가 무서워요. 13살 수아의 직감적인 말이었지만 아이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라면 무시할 수 없었어요. 상훈이 아내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도 뭔가 느낀 게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의 경고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날 식당에서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도연이한테요. 그가 같은 식당에 있었는데 아가씨가 제 잔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상훈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도연이 그런 말을 했어?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훈은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동생에 대한 믿음과 가족들의 증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라가 정말로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우연이 많잖아요. 지연의 말에 상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날 이후 미라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단 미라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 상훈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게 현명한 방법일지 의문이었습니다. 당신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상훈의 말에 지연도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미라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오빠, 집에 있었어? 미라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미라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미라야, 몸은 좀 어때?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그냥 감기였나 봐. 미라가 대답하면서 지연과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서 지연은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수아가 순진하게 물어봤지만 미라의 대답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응, 괜찮아. 수아야. 민수는 고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 목격한 일 때문에 어색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고모 얼굴도 안 보고. 미라가 조카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모. 너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해? 혹시 고모가 뭘 잘못했어? 미라의 질문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지연은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요즘 예민한 시기라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구나. 그럼 이해할게.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지연은 미라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나 좀 나가도 될까?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몸이 괜찮겠어? 응, 이제 괜찮아.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해. 미라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특히 지연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 없을 때 편히 쉬세요. 미라의 말에 지연은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라가 나간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지연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확실한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상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만약 정말로 미라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지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지연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의 증언과 미라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수아야, 오늘 아빠 늦게 들어온다니까 우리끼리만 저녁 먹자. 지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미라도 또 친구를 만나러 나간 상황이라 집에는 지연과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지연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뭔가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뭔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너도 그날 이상한 걸 봤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정말 이상했어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우선 상훈의 서재부터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미라가 상훈 몰래 뭔가를 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서재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각종 영수증들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뒤지던 중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작은 종이 봉투에서 약국 영수증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일주일 전이었고 구입 품목에는 졸피뎀정 14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졸피뎀이라는 약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입자 이름이 상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뭘 찾으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지연은 아들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이런 약을 산 적이 있을까? 아빠는 감기약 말고는 약을 안 드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아플 때만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상우는 평소 약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수면제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 제가 고모방도 살펴볼까요? 민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지연은 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라의 방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상훈의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훈의 수첩에 적힌 메모였는데 미라 불면증 심함, 도움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영수증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흥분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민수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작은 약병의 사진이었는데 라벨을 자세히 보니 지연이 찾은 영수증과 같은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고모방에서 나온 거야? 네, 침대 옆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약병이 거의 비어 있어요. 지금은 두세 알밖에 안 남았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상훈의 이름으로 산 약이 미라의 방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수아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것도 이상해요. 수아의 손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라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 찾았어?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지연이 메모지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인터넷 정보 하나리면 충분, 너무 많으면 들킬 수 있음, 술에 잘 녹음, 냄새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미라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아가씨가 쓴 거구나.
지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메모와 약병 그리고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로 고모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현실이었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훈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아, 일단 아무 말 하지 마. 엄마가 먼저 아빠와 얘기해 볼게. 민수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 아이의 표정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일찍 왔네. 아이들 저녁은 먹었어? 네, 방금 먹었어요.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당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상훈이 의아해하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보낸 후 상훈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당신, 이거 아세요? 지연이 약국 영수증을 상훈에게 보여줬어요. 상훈은 영수증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책상에서 찾았어요. 당신이 산 거 맞아요? 아니야, 나는 이런 약 산 적 없어. 상훈의 부인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연은 남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 뭐예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당신 카드로 결제됐는데요. 지연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언제 이런 걸? 상훈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미라가? 며칠 전에 미라가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설마 그때? 상훈의 말에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이것도 봐요. 지연이 민수가 찍은 사진과 수아가 찾은 메모를 보여줬어요. 상훈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미라 방에서 나온 거야? 네, 민수가 직접 찾았어요. 상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에 대한 믿음과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그날 밤 일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연이 본 것도 그렇고 반응도 그랬고. 지연의 말에 상훈이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하지만 이 증거들은. 상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확실히 해야겠어. 미라와 직접 얘기해 봐야겠어. 상훈이 무거운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미라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과 상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당신 조심해요. 자극하지 말고. 알겠어. 미라가 거실로 들어오며 오빠와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런 표정으로 있어? 미라야, 잠깐 앉아. 얘기할 게 있어. 상훈의 진중한 목소리에 미라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무슨 얘기? 이것 좀 봐. 상훈이 약국 영수증을 미라에게 보여줬어요. 영수증을 본 미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책상에 있었어. 내 이름으로 약을 산 거 맞지? 상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샀어. 오빠 카드 좀 빌렸는데 미안해. 그럼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이 약을 어떻게 썼어? 그냥 먹었지. 잠이 안 와서. 미라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지연은 그런 미라를 지켜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라 씨, 그럼 이건 뭐예요?
지연이 수아가 찾은 메모를 보여줬어요. 미라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런 걸 찾아봤어요? 지연의 추궁에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어요. 미라야, 정말로 그날 밤에 지연이 술에 뭔가를 넣으려고 한 거야? 상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미라의 고백에 상훈과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의 고백 이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은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말로 미라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언니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복했어요. 미라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사업도 잘 됐고 저도 오빠와 함께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니와 결혼한 후부터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상훈이 동생의 말에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미라야, 그건 우연이야. 지연이랑은 아무 관련이. 우연이라고요? 미라가 오빠를 향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언니가 온 후로 오빠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투자도 실패하고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지연은 미라의 말을 들으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상훈의 사업 실패는 경제 상황 악화와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상훈 씨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신경 쓰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미라야. 상훈이 동생을 말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오빠가 저만 챙겨줬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오빠가 저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오고 나서부터는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뭐가 됐어요? 오빠는 언니만 보고 아이들만 신경 쓰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신세가 됐잖아요. 지연은 그런 미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미라가 더욱 격해졌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요? 언니는 뭘 안다고 그래요? 언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오빠도 아이들도 안정된 생활도. 저는 뭐가 있어요? 미라의 절규에 상훈이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라야, 그만해. 너가 지금 하는 말은 오빠도 이제 저보다 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라가 상훈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와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큰 소리 때문에 잠들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연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고모의 상태를 보며 심각함을 느꼈어요. 고모, 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미라가 조카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고모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요?
너희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미라의 말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수야, 넌 몰라. 어른들 일이야. 저도 이제 16이에요. 뭔지 알 수 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라는 더욱 감정적이 됐어요. 그럼 말해줄게. 너희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미라야. 상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아가 무서워하며 지연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고모가 왜 그래요? 괜찮아, 수아야. 고모가 지금 많이 힘드셔서 그래. 지연이 딸을 안으며 미라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사실인데. 미라가 더욱 흥분했어요. 언니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다고요. 오빠도 저를 아껴주고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미라야, 진정해. 너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상훈이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미라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감정적이라고요? 당연히 감정적이죠.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고모, 그래도 엄마를 해치려고 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민수의 말에 미라는 잠시 멈췄어요. 해치려고? 네, 그날 밤 술에 뭔가 넣으려고 하셨잖아요. 민수의 직접적인 말에 미라가 당황했어요. 너는 뭘 안다고? 저도 봤어요. 고모가 부엌에서 약 가지고 뭔가 하시는 거. 민수의 증언에 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됐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미라의 고백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때서? 언니가 사라져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잖아. 미라야. 상훈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언니가 오기 전이 더 좋았다는 걸. 지연은 미라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가씨,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아야 해요. 자기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미라의 말에 수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지연은 딸을 안으며 미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라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미라가 비웃었어요. 신고하세요.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별로 무서울 것도 없어요. 상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미라야,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아요. 저는 정말로 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미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상훈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라야,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상훈의 말에 미라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짐 싸. 내일 당장 나가. 상훈의 차가운 말에 미라는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제발. 저는 오빠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훈은 더 이상 동생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지연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라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상훈에게 말했어요. 응, 그래야겠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상훈의 결정에 미라는 더욱 절망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도연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나니 그날 식당에서의 경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경찰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어젯밤 상훈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침에도 나오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고모 괜찮을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밤의 일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수아야. 고모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거야. 지연이 딸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미라가 어떤 상태인지 걱정됐어요. 상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동생의 방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지연이 남편을 위로했어요. 상훈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라는 내가 유일한 가족인데 당신, 우리도 가족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지연의 말에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훈이 출근한 후 지연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날 일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연은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어요. 지연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도연이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응,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지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도연은 그런 지연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어? 도연아, 너가 맞았어. 정말로 미라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었어. 지연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거 발견 과정부터 어젯밤의 대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아, 너가 그날 정확히 뭘 본 건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나서 혼자 2차로 그 식당에 갔거든. 그런데 우연히 너희 테이블을 보게 됐어. 도연이 기억을 되살려가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인사라도 할까 했는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그 여자, 미라가 술을 따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어떤 행동? 작은 봉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의 술잔에 뭔가를 넣더라. 분명히 봤어. 도연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지연은 그때의 상황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너가 경고해줘서 큰일을 면했어.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혹시 너가 증인으로 나서줄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내가 직접 본 일인데. 도연의 확실한 대답에 지연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지연아, 경찰 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대학 동기인데 지금 형사로 일하고 있거든. 소개해줄까? 정말? 그럼 정말 고마워. 일단 내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볼게. 그리고 너가 신고할 때 같이 가줄 수도 있고. 도연의 적극적인 도움 제안에 지연은 감사했어요. 도연아, 너무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사이에 뭘. 그런데 상훈 씨는 어떻게 반응하던?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 당연하지. 자기 동생이니까. 지금은 증거를 보고 나서 인정했어.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해. 지연의 말에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일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너의 안전이 더 중요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지연아,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미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도연의 말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미라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도연의 말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정말 든든해.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 고모는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미라의 방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연이 문 너머로 말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훈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요. 미라는 어떻게 됐어? 계속 방에서 안 나와요. 대답도 없고. 지연의 말에 상훈이 걱정스러워했어요. 미라야, 나야. 문 좀 열어. 상훈이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상훈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지연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문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겠어. 상훈이 여분 열쇠로 미라의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괜찮아?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라의 목소리가 매우 작았어요. 지연은 그런 미라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라야, 일단 나와서 밥이라도 먹자. 오빠, 저 정말 나가야 해요? 미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상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라야,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일단은 따로 지내는 게 좋겠어.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체념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약속대로 경찰 연락처를 보내왔어요. 지연은 이제 정말로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은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전에 미라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라의 그런 감정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니까요. 처음 상훈과 결혼할 때를 되돌아보니 미라의 반응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예사롭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새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아가 지연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지연은 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고모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 엄마, 고모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수아의 순진한 질문에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지연은 결혼 초기를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미라는 겉으로는 지연을 환영하는 척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계속 거리감을 두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지연과는 떨어져서 서려고 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지연과는 별로 대화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때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고모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어봤어요. 지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야, 너가 어렸을 때 고모는 너를 정말 예뻐했어. 밤에 울 때도 달래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어요. 미라는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카를 무척 아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미라를 보며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아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민수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멈췄어요. 생각해보니 미라는 수아가 태어났을 때는 민수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었어요. 수아 때는 조금 달랐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라는 수아가 태어났을 때도 예뻐했지만 민수 때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왜요? 그때쯤 고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 아빠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지연은 그때를 더 자세히 떠올려 봤어요. 수아가 태어날 무렵 상훈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었고,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족 분위기도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때부터 미라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밝지만은 않았고, 가끔씩 우울해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 그때 고모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수아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지연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그때 고모가 이상한 말을 했었네. 어떤 말이요? 언니는 참 복이 많아. 오빠도 사랑받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나는 언제쯤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었어. 그 당시에는 단순한 부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연이 계속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고모가 가끔 이런 말도 했어.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오빠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때 지연은 미라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함께 소개팅도 주선해줬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번번이 거절했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그때는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연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라가 결혼을 거부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상훈이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됐어요? 일단 신고는 접수됐어. 내일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거야. 상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연은 남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임시로 친구 집에 있어. 조사받을 때까지는 따로 지내기로 했어. 상훈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경찰이 미라를 만났는데 미라가 모든 걸 인정했어. 지연은 그런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대요? 결혼한 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대. 사업도 망하고 자기 자리도 없어지고 상훈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그런 미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너가 없어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상훈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미라가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미라 씨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마 처음부터였을 거야. 다만 점점 심해진 거지. 상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던 것 같아. 모든 걸 너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대. 지연은 그런 미라의 심리가 이해되면서도 화가 났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원망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빠, 고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훈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으니까 처벌이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상훈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동생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빠, 고모를 용서하실 거예요? 수아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상훈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수아야, 용서와 책임은 다른 거야. 고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고모의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지연의 단호한 대답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미라와 함께했던 7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신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미라가 지연을 보는 눈빛, 상훈과 지연이 다정하게 대화할 때 미라의 표정, 가족 행사에서 미라가 보여준 어색함 뒤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면 경고 신호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자책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미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었거든요. 미라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지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이 모든 일이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현명하게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제 정말로 위기는 지나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긴 악몽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상훈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고 도연도 목격자로 참석했어요. 미라는 별도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담당 형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그날 밤부터 증거 발견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있었는데 아이들이 목격한 것과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모든 걸 확실하게 해줬어요. 지연이 준비해온 사진들과 메모를 제출했어요. 영수증, 약병 사진, 미라가 쓴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목격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도연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회사 회식 후 2차로 그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이들 테이블을 보게 됐습니다. 미라라는 여성이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지연 씨 잔에 넣는 걸 분명히 봤어요. 도연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로 경고해 드린 거죠. 형사는 증언을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훈 씨는 언제부터 이 상황을 알게 되셨나요? 며칠 후에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야 상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동생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 씨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직접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상훈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없어져야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라 씨가 별도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미라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형사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에 시장에 갔을 때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언제쯤이었나요? 한 2주 전쯤이었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 씨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분이 여러 차례 기회를 노렸다고 했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형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수사는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신감정이요? 네, 범행 동기나 과정을 보면 심리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형사의 말에 상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도연아. 너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네. 안심이야. 상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 아가씨는 언제 만날 수 있대요? 형사님이 며칠 후에 정신감정 결과 나오면 면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 가봐야겠어요? 지연의 질문에 상훈은 고민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당연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일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 경찰서에서 모든 걸 제대로 조사하고 있어. 지연이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고모는 언제 집에 오세요? 수아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지연과 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아야, 고모는 한동안 집에 못 와. 고모가 잘못한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거든. 상훈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얼마나 오래요?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야. 아이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민수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그래, 민수야. 이제 진짜로 안전해.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미라가 없는 식탁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긴장감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네. 지연이 상훈에게 말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 상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에게서 심한 스트레스성 장애와 함께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훈이 물어봤어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도 받아야 해요. 형사의 설명에 상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이해도 됐습니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상의해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연은 상훈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미라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지연아, 나 혼자 가보려고 해. 괜찮겠어? 당연히 가야죠. 그래도 가족인데. 지연의 이해에 상훈은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너가 이해해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지연은 정말로 모든 일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라의 정신적 문제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도 지켜졌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상우는 드디어 미라를 면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상우는 처음에는 혼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라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면 언제든 나와도 돼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상우는 담당 의사와 먼저 면담을 했습니다. 미라 씨 상태는 어떤가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격장애 증상으로 보이는데 심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과 우울감이 심해서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상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면회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자극적인 대화는 피해주세요. 특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상훈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미라야, 괜찮아. 이제 치료받고 있잖아. 상훈이 동생을 위로했어요. 오빠, 나 정말 미쳤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라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미라는 계속해서 자책했어요. 미라야, 지연이는 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치료 열심히 받고 나아지는 데 집중해. 정말? 언니가 이해해준다고? 응,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어. 상훈의 말에 미라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나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개월 더 치료받아야 한대.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어. 그럼 나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라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해.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상우는 병원을 나왔어요. 생각보다 미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던? 생각보다 괜찮았어. 많이 후회하고 있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고 해. 다행이네. 지연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너가 미라를 이해해줘서. 당신 아가씨도 아픈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최종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미라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집행유예라면 치료가 끝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상훈이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며 설명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정신과 치료를 완료해야 하고 피해자. 그러니까 너의 동의가 있어야 해. 지연은 그 조건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따로 거주해야 한대. 지연은 그 조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함께 살기는 어려우니까. 몇 주가 더 지나고 지연도 미라를 면회하기로 했어요. 상훈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라는 지연을 보자 더욱 많이 울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미라 씨,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치료받고 계시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연이 솔직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는 정말 미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병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완전히 나아지는 거예요. 지연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미라 씨,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극복해야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와의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미라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상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려? 당연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훈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가씨도 치료받고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고모는 어떠셨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많이 나아지고 계셔.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지연이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고모가 다시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수아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수아야, 고모는 나아지시면 따로 살 거야. 하지만 가끔 만날 수는 있을 거야. 상훈이 딸에게 설명했어요. 왜요? 고모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따로 사시는 게 좋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미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네. 지연이 상훈에게 말했어요. 응, 그래.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면 돼. 아가씨도 나아지시면 좋겠어요. 그래, 미라도 건강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지연의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라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뭇잎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불안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수아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14살이 된 수아는 그 일 이후로 더욱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네, 수아야. 오늘은 친구들과 놀고 와도 돼. 지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수아가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민수도 17살이 되면서 한층 성숙해졌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고모 면회 가는 날이죠? 민수가 물어봤어요. 상훈과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라를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빠랑 같이 갈 예정이야. 고모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지연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가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사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해. 그리고 우리와는 가끔씩만 만날 거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전히 고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요즘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동생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가족의 안전이 지켜졌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미라한테서 편지가 또 왔어.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라는 병원에서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여전히 미안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써 있어. 상훈의 말에 지연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아가씨도 새 출발할 기회를 가져야죠. 점심시간이 되어 지연은 혼자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오후에 상훈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미라는 많이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지연의 말에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달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미라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럼 어디서 지낼 거야? 상훈이 물어봤어요. 사회복귀시설에서 준비해준 원룸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직업 훈련도 받을 예정이에요. 미라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좋은 일이네.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이 격려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미라 씨, 이제는 과거 일은 잊고 앞만 보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민수랑 수아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고모가 많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요. 미라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상훈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가씨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평안하게 살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미라의 안부를 전해줬어요. 고모가 많이 좋아지셨대. 그리고 너희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고모가 나오시면 한번 만나볼까요? 수아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고모가 완전히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상훈이 딸에게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만의 시간을 갖자는 상훈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 같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외식하는 것 같아. 가족들이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연은 문득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배. 상훈이 음료수 잔을 들며 말했어요. 뭘 위한 건배예요? 수아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그 순간 지연은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가족,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훈이 말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너가 미라를 이해해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힘든 결정을 내려줘서.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아가 학교 가면서 인사했어요. 수아야도 좋은 하루 보내. 지연이 딸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니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의 안전도 지켜졌고 미라도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준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운명에게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지연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이야기, 삶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